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의 이민 멘토. 오늘 장 마감 시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만 다행입니다. 오전에 제가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후강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렇게 3분봉으로 보여드리면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복귀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차분히 좀 복귀를 좀 해주는 흐름이고요. 다만 이 등락 현황,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 떨어진 종목의 개수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200종목 올라가고 700종목 떨어지고, 코스피 기준 1300종목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진 낙폭의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많이 처졌다. 다만 다행인 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3250에서 3150포인트의 이 박스권을 얘기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당연스럽게 깨버리고 추가적으로 3100포인트를 좀 위협을 했는데요. 그거를 회복을 해준 게 정말 다행이다. 왜냐면 3100포인트가 만약에 깨져서 오늘 끝났다면 3000포인트도 좀 위험했었다.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장을 봐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요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원전 시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원전.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왔냐면, 자 보시다시피 요걸 좀 옆으로 옮길게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원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전이라고 하면 투사에너빌리티 그래도 끝에 많이 지금 올려주고 있죠. 네. 오전에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BHI, 네, BHI, 우진엔텍, 뭐 오히려 얘는 플러스권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원전이 뉴스가 지금 원전이라고 치면 이런 뉴스들밖에 안 나옵니다. 뭐 미국과 사실상 수주 포기 계약했다. 뭐 북미, 유럽, 일본 진출 못한다. 그 다음에 불공정 계약 논란, 체코 원전 뭐 굴욕 논란,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원전이 어저께가 진짜 심했죠. NXT에서 특히나 두사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해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이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라고 본다면 기술력이 딱히 나와 있는 표는 없어서 제가 못 찾았는데, 보시면은 미국이 역시나 원전 강국이에요. 예, 가장 원전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입니다. 중국. 예, 그 다음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한국, 여기 밑에 보시면 일본. 원래 일본이 인도 정도 수준이 됐었는데 예전 이제 원전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일본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체크해야 될 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 지금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 북미,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시장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유럽 시장은 프랑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뉴스가 너무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주가가 이상하게 빠진다라고 어저께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겁먹을 필요가, 원래 EU라는 데는요 연합이 워낙 촘촘히 쌓여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수주를 거의 다 먹습니다. 네, 프랑스가 이번 체코 원전은 운 좋게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제외할게요. 왜냐, 미국이 중국 걸 쓸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EU도 중국 걸 쓸 일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또 왜 제외하냐,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어쨌든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EU에서 발주를 러시아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남은 나라는 어디냐,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입니다. 일본도 아까 여기 이 기사에서 보시면, 기사로 돌아가 볼게요. 기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북미, EU, 일본, 우크라 원전 수주 포기 합의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EU는 포기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못하고요.
일본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북미, 미국. 예,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건 팀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팀 코리아, 팀 K라고 쓸게요. 팀 코리아 단위로 들어오는 수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는 가능해요. 설계는 가능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근데 자재라든지 건설, 네, 건설, 기자재 쪽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팀 코리아 단위가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BHI, 우진엔텍 이런 애들이 수주를 받아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원전의 기자재 종목들까지 같이 빠진다라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아니 그럼 미국에서 수주가 나오는 걸 중국 빼고 러시아 빼고 프랑스에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요거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우리나라와 현재 유럽에다가 방산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방산도 마찬가지로 가성비, 그 다음에 납기,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원전을 쓰고 싶어도 납기도 제대로 못 지켜요, 프랑스. EU에서는 뭐 프랑스 써주겠지만. 아니 그럼 맨들이 일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자기네 나라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원전 사고 있었잖아요. 좀 가슴 아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 웬만하면 해외 수출권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나라 어디냐? 한국.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 파워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왜 떨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오늘의 좀 강력한 한마디를 해드리고 싶고, 자 그럼 미국에서 발주를 막는 게 바로 이겁니다. 팀 코리아. 말 그대로 이런 팀을 구성해가지고 원키로 먹는 거, 턴키로 먹는 거,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잘 따져보자고요. 자,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연히 포지셔닝이 없겠죠. 왜냐면 미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한국전력기술 당연히 못하겠죠. 왜냐면 종합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두산에너빌리티 핵심 주기기 공급인데 이거를 미국에서 할 수 없다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그제, 어제, 오늘까지 쭉쭉쭉 밑으로 빠졌죠. 오늘 근데 오후부터 올라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대우건설이 팀코리아 들어있긴 한데 요게 이제 현대건설, 현대건설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주요 기기 설치, 한국원자력 연료 뭐 이런 건 제외하고 한전 KPS, 시운전 얘네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건 이 팀이 전체적으로 턴키 공사로 EU, 미국, 일본을 못 들어간다 뿐이지 만약에 미국에서 발주 나오는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가능, 현대건설, 대우건설 가능, 한전 KPS 가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좀 아쉬워요. 저는 이게 뭐 정말로 제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드렸을 텐데 저도 이제 뭐 유튜브랑 경제TV밖에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뭐 약속하다시피 이렇게 바닥 찍고 쭉 올라오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저는 이 6만원짜리를 이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오늘 오전 방송 제가 9시에 했잖아요. 9시 생방송에 요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라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눌러준다? 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방송을 보시면서 원전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요 이슈를 오늘 좀 조목조목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쉽게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주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뭐 원전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기사들만 다시 검색해 볼까요? 안 좋은 기사들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포기 뭐 다 내줬다 굴욕 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떨어져 가지고 얘가 45,000원까지 내려온다? 예. 그럼 더할 나위 없이 기회죠. 그간 두산 에너빌리티를 고민해서 사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 주식 레벨업을 하기 전에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밑꼬리로 올라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거를 기획을 했었어요. 오늘은 이거를 제대로 얘기해 드려야겠다. 예, 아니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이유를 알고 떨어지면은 좀 속이라도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팀 코리아 단위로 못하게 된 거 악재 맞습니다. 악재 맞는데 이런 주 기기들 원자재 주 기기들이 들어가는 애들한테까지는 악재가 아니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기만 갖고 미국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건 미국에 들어갈 때 따로 검열을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는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왜 떨어질 일이지? 조금 되게 의아했습니다. 거기다 어저께 이 6만원 선을 깨고 내려오는 게 상당히 좀 좋진 않았는데 일단은 거래가 많이 털려 나가긴 했어요. 거래가 많이 털려 나가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셔라. 예, 조금 지켜보셔라. 오늘 반등해서 드라마틱하게 얘가 V자 반등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좋긴 좋겠는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밀리면 45,000원짜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 원전이라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하면 정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이때 여기 보이지도 않네요. 작년 여름. 왜냐면 저는 이때부터 원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예. 물론 정말로 그때 대왕고래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가스전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 가스전이 터졌을 때 원전이 완전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전 필요 없다고. 예. 하필 제가 얘기하고 나자마자 그 대왕 프로젝트가 터져서 대왕고래가 터져서 많이 쓴맛을 봤는데, 그래서 그만큼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탄탄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전이 이렇게 요즘에 두드려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유 없이 떨어진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원전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테마로 보면 이 전선보다 더 밑에 원자력 발전이 있었는데 그나마 원자력 발전이 많이 또 올라왔네요. BHI 같은 경우도 저는 떨어진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왜냐면 가스터빈을 만드는 데인데, 아니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해서 가스터빈 만들면 BHI한테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을 분석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시장 분석은 의미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떨어진 테마 중에서 꼭 원전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한마디 하고 싶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포감과 겁먹지 마셔라, 공포에 휩싸이지 마셔라 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오늘은 원전 테마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했었던 3150포인트도 깨고 내려왔죠. 저는 오히려 이제는 많이 싸진 종목들을 좀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아직 저는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라는 느낌은 아니니까요.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도 시작도 안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어저께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의 폭락 때문에 떨어진 건 있지만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이 상법 개정만 좀 부드럽게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시장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달에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8월 1일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3100포인트를 깨고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 예, 상승 종목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올라오는 걸 보면 시장 아직 그렇게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지금 적극적이게 들어간다기보단 우리가 현금 마련해 놓은 거를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시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분석보다는 원전 테마에 대해서 좀 이슈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개장 톡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